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차원이 다른 명품 주식 임광빈의 S클래스 시간에 저는 임광빈입니다. 여러분 쇼츠 보셨나요? 쇼츠 보시면 제가 맨 마지막에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쇼츠를 안 보신 투자자님들께서는 쇼츠를 먼저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월 12일 주식시장에서는요, 제가 오늘 지금 이 녹화를 촬영하고 있는 게 8월 12일 장이 마감되고 나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2일 주식시장에서는요, 시그널이 하나 나왔어요. 자, 지금 주식시장이 다시 뭔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삼성전자도 오르는 것 같고, 하이닉스도 많이 오르고, 코스피가 4%대 상승이 나오고요. 외국인 기관도 매수하고 환율도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진짜 주식 상승인가? 되게 의아스럽기도 하시죠. 자, 지금 주식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투자자님들, 희망을 느끼시는 투자자님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님들은 이 정도 주식이 반등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직도 주식의 손실로 괴로움을 겪고 계시고 또 반도체 종목들 정말 쳐다보기도 싫어서 주식을 매도했는데 그거 올라가니까 거기서도 또 마음이 아프시고 그러시죠. 반도체 주식들 정말 쳐다보기도 싫어서 주식을 매도하신 투자자님들 잘하셨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건강하게 투자를 하셔야지 투자를 하시면서 내가 어떤 종목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면요. 그거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죠. 자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면서 자산을 늘려야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SK스퀘어 말고도 종목들 얼마나 좋은 거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종목들이 F4 주식들이 올랐다고 해서 또 손절하신 투자자님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 방송 통해서 또 다른 주식으로 대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야 이거 언제쯤 본전 오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런 투자자님들 오늘 방송 보시면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식 시장이 어떤 시그널이 나왔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 시그널은 차트에 있습니다. 한번 차트 볼까요?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인데요.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6월 19일까지 9,300포인트까지 오르고요. 급락 속에 5,200포인트까지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것이냐면요. 자, 제가 이거 이렇게 색칠을 해 보겠습니다. 쭉 하고 이렇게 색칠을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20일선입니다. 차트의 20일선이에요. 일봉 차트의 20일선입니다. 우리 일봉 차트의 20일선이 7월 달 기준으로요. 언제 깨졌냐? 7월 달 시작하자마자 20일선이 깨졌어요. 그 이후에 7월 한 달간 20일선을 한 번도 돌파를 못하죠. 네, 차트상 코스피가 20일선을 한 번도 돌파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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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심리가 안 좋았죠. 자, 근데 8월 12일 드디어 코스피가 20일선을 돌파했습니다. 엄청난 신호가 나온 거예요. 그동안 20일선이 깨지면서 자, 20일선을 흔히 심리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선이라고 해요. 근데 시청자님들 20일선에 20일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나요? 20일선은 20일 종가의 평균을 선으로 연결한 겁니다. 캔들의 20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을 선으로 연결한 거예요. 근데 왜 20일일까요? 왜 20일일까요? 자, 우리 주식시장의 거래는 토요일이랑 일요일 날 쉬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죠. 한 달은 곱하기 4주. 그래서 20일이 되는 겁니다. 즉 20일선은 한 달의 평균 가격이에요. 한 달의 평균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니까 캔들이 쭉 빠졌습니다. 근데 8월 10일 날 한 달 평균 가격을 드디어 회복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변곡점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두 번째 단서가 나온 겁니다.
자, 앞서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지점이 이 지점이죠. 이런 지점. 이 지점은 네, P열로 거의 뭐 5배 수준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패닉셀이 나오고 신용 반대 매매가 대량으로 터졌습니다. 첫 번째 단서가 이 단서였어요. 두 번째 단서, 20일선을 드디어 돌파합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상승을 할 것 같은 단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식시장은 바닥을 견고히 다져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닥을 견고히 다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시장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우리 시청자님들께 TV 방송을 통해서 계속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8월 증시의 핵심, 바로 삼성전자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동안 8월 첫째 주, 7월 마지막 주는 코스닥 주식들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죠. 거기서 로봇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 전선, 로봇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보면 반도체 주식도 코스닥의 소부장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강했죠. 또 로봇 주식들도 대부분 코스닥 주식이라서 코스닥이 7월 31일부터 지금까지 30% 정도 반등했습니다. 이때 굉장히 강했고요. 또 코스닥이 올라오니까 소형주의 전선주의 소형 주식들도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요. 코스닥이 언제까지 오를 수 있냐? 바로 삼성전자가 상승하기 전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코스닥은 고점을 찍었을까요? 아닙니다. 코스닥은 고점을 찍은 게 아니라 코스피가 박스권을 그린 그 동안 7월 31일 반등을 하고 나서 8월 첫째 주에 박스권을 그렸죠. 이 시간 동안은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는 다시 코스닥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삼성전자 갑자기 왜 오를까요? 왜 오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SK 하이닉스가 배당했죠. 배당 얼마였습니까? 하이닉스의 2분기 매출이요. 26년 2분기 매출이 80조 원이에요. 80조 원입니다. 80조 원이 약간 안 돼요. 79조 얼마예요. 영업이익은요. 여기에 79%가 이익입니다. 60조 원이 이익이에요. 이렇게 돈 많이 벌어놓고 한 주에 140만 원, 150만 원짜리 되는 주식이 375원을 현금 배당했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시가 배당률로 0.02%예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2배나 높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시가총액이 1,400조 원이고요.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1,000조 원입니다. 이상하죠? 네. 아니, 하이닉스가 매출과 이익도 높고 사업도 똑같은데 왜 미국에 상장돼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시총이 하이닉스보다 40%나 높을까?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지금 미국에 상장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계속 떨어집니다. 그죠? 주식이 계속 부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만해요. 실적 너무 잘 나옵니다. AI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에 대한 캐펙스 지속성까지 확인이 됐어요. 근데도 왜 안 움직이냐? 주주 환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에 상장이 되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요, FCF라고 하는데요,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합니다. 사업을 다 하고 나서 세금 다 내고 현금 흐름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현금 흐름의 대략 80%를 주주 환원을 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에 한참 못 미치죠. 그래서 월가에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보다 주주 환원을 2배 이상 올려라 라는 요구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투자한 월가의 자산운용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375원을 배당했던 하이닉스는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7월 말에 본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환원을 조만간
대규모로 발표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주환원을 조만간에 대규모로 발표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너무나도 짠 배당을 해서 욕을 먹은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는 단순히 대한민국의 정말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회사인데 주식시장으로 보면 또 세계적인 반도체 대표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얼마나 할 것인가? 그 기대감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요. 삼성전자도 좋고 하이닉스도 좋죠. 주식이 7월 달에 떨어질 때 왜 떨어졌냐? 실적 피크아웃이다. AI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캐펙스 확대를 축소할 것이다. 의심 속에서 떨어졌죠. 의심을 계속했어요. 근데 실제는 어때요? 의심과 달라요. 수치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열쇠가 뭐냐? 주주환원입니다. 이 주주환원이 멋있게 나오고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 만큼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가 날아가겠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화요일부터 주가가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화요일 날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요. 이 삼성전자가 이날 4% 상승 나왔는데 이날 하이닉스가 상승이 안 나왔어요. 왜냐? 하이닉스는 배당을 짜게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시장에 와서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전체를 캐리했죠. 하이닉스도 오르고 삼성전기도 오르고 SK스퀘어도 오르고 코스피 전체가 올랐습니다. 대신 코스닥 시장은 보합으로 끝났어요. 이게 8월 달 증시에서 핵심이 삼성전자가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F4 주식 지금 사도 될까요? 당연하죠. 사야죠. 왜냐면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다시 보겠습니다. 시청자님들, 그동안 21선을 깨고 주식이 쭉 내려갔었죠. 코스피 일봉입니다. 처음으로 반등을 굉장히 강하게 준 자리가 7월 31일에 이 자리입니다. 여기 종가가 6,600이요. 이제 오늘 6,500포인트 회복했습니다. 아직 먹을 게 많아요. 7월 31일 날 6,600으로 딱 회복하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6,500 이제 왔습니다. 고점에서 지수가 4,000포인트가 빠졌어요. 9,000에서 5,200까지 떨어졌죠. 4,00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얼마 오르지도 못했어요. 지금 1,000포인트 올랐죠. 보통 기술적으로 낙폭의 2배는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못해도 지금 2,000포인트 정도는 바닥에서 오를 텐데 5,200, 5,500 정도 수준에서 2,000포인트 올라가면 7,000에서 7,500이요. 그럼 지수가 이쪽으로 가겠죠. 지수가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위치가 고점이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 위치로 가게 되면 다시 주식시장에서는 뭔가 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은 지수가 7,000포인트, 7,500포인트로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정리를 좀 해보면 그래서 어떤 주식들을 살까요? 한다면요. 반도체 전선 로봇인데 이 로봇은 이제는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네. 로봇의 소형주 있죠. 정말 많이 올랐어요. 30% 이상 추천드리고 나서 올랐죠. 대신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모백스, 그리고 SPG 중 SPG 주식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현대무백스의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가 900포인트 오를 때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빼면 로봇 주식은 지금은 접근하시는 게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전선 주식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일전기도 반등하고 일진전기 반등하고요. 또 대원전선, KBI메탈, 선도전기 등등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죠. 잘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들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자, 반도체 안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F4 주식과 함께 또 7월 31일 날 공개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던 제주반도체, 테스VM 이런 주식과 함께 같이 보는 게 기판 주식으로서 심텍 그리고 지난주에 코리아 서키트라는 주식을 말씀을 드렸죠. 자, 코리아 서키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5만 원 가격대였어요. 지난주 5만 원 가격이었고 코리아 서킷도 보시면요. 6월 말에 21선이 깨고 내려갑니다. 주식이. 21선이 깨지고 여기 노란색 선 21선이 깨지고 내려가죠. 근데 8월 10일 날 처음으로 21선이 회복이 됩니다.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거죠. 자, 지금은요. 자,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런 차트에서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 차트 예뻐 보이세요? 보시면 역배열이에요. 21선 밑에 있어요. 차트상으로 제가 강조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정배열 우상향 신고가의 미인 형태의 그런 주식을 이제 미인 차트라고 하죠, 제가. 근데 이 주식은 역배열의 21선도 깨져 있고 장기평선 밑에 있어요. 이런 주식은 우리가 원래라면 이론상으로는 매도를 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시장은요. 못생긴 차트. 못생긴 차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미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인이었는데 잠시 아픈 거예요. 우리 미남들도 좀 아픈 날은 헬쑥해지잖아요. 이 주식도 그런 겁니다. 원래 미인이었는데 독감에 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못생겨졌죠. 그러다가 서서히 시장이 회복되면서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21선 위로 올라옵니다. 이게 엄청난 바닥이에요. 고점에서 70% 떨어졌죠. 벌써 지금 5만 원대에서 주식이 20%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이 자그마한 캔들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 계속된 관심이 필요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은 추가해서 더 말씀을 드릴 종목이 있습니다. 잘 봐주세요. 자, 아까 코스닥의 로봇 주식을 매도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봇 주식을 매도하시고 나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 바로 CPO 광통신 주식입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속도가 증가가 되고 성능이 향상이 됐어요. 근데 이에 따라서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합니다. 문제점은 바로 발열이고 이 발열이 발생하게 되면 반도체는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여요. 그래서 이 발열이 나타났었을 때 속도가 줄어드는 이 모습, 병목 현상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 AI 반도체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라루빈 칩 같은 최신식 GPU의 성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제 새로운 루트가 필요한데요. 이걸 가지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빛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자라는 이야기를 4월 달 그때 하게 됩니다. 4월 달, 5월 달. 그 관련된 주식이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광통신 주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주식들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는 대한광통신입니다. 자, 대한광통신 앞서 4월과 5월 달에 주식이 크게 오르고 나서요. 5월 달부터 이 주식은 꺾였어요. 6월 달, 7월 달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여기도 대략 7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고개를 들게 되는데요. 자, 대한광통신은 13,5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실 수 있고요. 1차 목표가는 15,000원, 15,000원 가격, 손절 가격은 11,500원 가격대를 손절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식도 있는데요. 광전자라는 주식입니다. 광전자의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임광빈의 컨빅션 시간을 통해서 이때부터 공략주로서 6,500원 할 때 매수를 하고 이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여러 번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6,500원에 매수하고 9,000원대 가면 매도하고 다시 8,200원, 8,400원에 매수해서 9,500원 넘어갈 때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시세가 덜 났습니다. 그래서 광전자는 8,800원에서 광전자가 만약에 8,800원에서 9,000원 아래 가격대가 온다고 한다면 매수하셔도 되고요. 1차 목표가는 만원. 만원에서 일단 단기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원이 뚫리게 되면은
11,000원, 12,000원 이렇게 오르게 될 거예요. 자, 이 주식의 손절 가격은 6,500원, 6,500원 가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빗셈전자라는 주식과 그리고 빛과전자라고 하는 주식이 있는데요. 빛과전자 먼저 볼게요. 빛과전자도 4월 달에 주식이 크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3월 달, 4월 달에서 주가가 광통신 관련된 주식으로 크게 급등하고요. 최근에 다시 반등해서 살아나고 있죠. 이 주식은 공약주로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지켜만 보세요. 그리고 빗셈전자라고 하는 주식이 있는데 제가 이 빗셈전자의 경우에는 8월 12일 날 오후 2시 임광빈의 마감전 필승타점 공략 시간을 통해서 무료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님들께 종가 매수를 안내를 드렸던 주식입니다. 9,000원 후반에서 만원대, 만원 초반대 매수를 하게 됐고요. 살아나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주식이 일단 오르고 나서 또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재료가 살아있는 주식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매수하고 올라가면 매도하고를 반복하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주식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광통신 주식에 대해서 시청자님들께서 정리하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임광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하는 주식 투자 답답하셨죠? 돈 내고 회원가입했는데 왜 질문을 못할까? MTNW는 다릅니다. 궁금한 건 바로 질문하고 바로 답변 받으세요. 가입비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MTNW. 제대로 벌고 싶다면 종목 상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MTNW에서 경험하세요.